일단은 강의 요약본을 아마 먼저 보내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전자책 만들어 놓은 걸로 일단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나눌 얘기는 한 대략 한 50분 정도 일단 브랜드 펜이 있으면 좋은 이유, 그 다음에 펜을 만드는 방법들에 관해서 방법론적인 부분이라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걸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도 다들 알고는 계실 건데 브랜드 펜이 있으면 좋은 거는 제가 넘길게요. 아, 근데 저는 그 사실 브랜드 펜을 명명을 할 때 되게 도움됐던 책이 뭐였냐면은 여기 작가님이 얘기를 하신 게 고객은 우리 제품을 한 번 사주는 사람들, 그다음에 자주 사주는 사람들은 단골. 근데 내가 뭘 팔아도 그러니까 뭘 팔아도 사주는 사람을 팬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일단 팬이 있으면 좋은 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일단 지속적으로 매출이 창출될 수가 있어요. 일단 수익성적인 부분도 그렇고 희열을 느낀 충성 고객 한 명이 평생 11명의 보통 고객 몫을 한다. 저희가 뭐 식당으로 보면은 한 번 매우 이렇게 만족한 브랜드 팬들은 아시다시피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그러니까 혼자 있고 친구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뭐 리뷰를 써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되고 두 번째 장점은 자발적으로 홍보를 해준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전의 소비자들은 약간은 좋은 경험을 하더라도 사실 알릴 수 있는 게 많이 없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소비자가 직접 이제 정보를 생산할 수 있고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인데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팬덤이 왜 심리학적으로 먹히냐면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게 확증 편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을 정해놓고 저희가 사실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브랜드 팬이 되면은 솔직히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일단 우리 브랜드에 관한 호감도가 생기고 충성도가 올라가고 브랜드에 관해서 팬덤이 생기면은 경쟁사가 등장을 했을 때 저기가 설령 기능이 뛰어나고 실력이 더 좋더라도 일단은 통상 우리가 지칭하는 브랜드 팬들은 저희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사실 제가 몇 번 설명드린 거고 오늘 이 뭐 설명도 있었으니까 이제 중요한 펜 만들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5가지 방법으로 제가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5가지 방법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 중에 뭘 할까를 고민하시는데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다 하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강의대 할 때 많이 여쭤보는 게 여러분 맥도날드 왜 잘 됐어요? 스타벅스 왜 잘 됐어요? 물어보면은 이게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요. 하나만 찾습니다. 맥도날드 왜 잘 됐어요? 서비스가 좋아요. 근데 사실 맥도날드가 잘 된 이유는 서비스도 좋고 브랜딩도 잘했고 마케팅도 잘했고 햄버거도 맛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거든요. 스타벅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통 간혹 강의를 가서 5가지 방법이라고 하면은 맞는 거 한 개만 찾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제가 제시하는 방법 5가지를 최대한 다 활용하시는 게 브랜드 펜을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1번만 고민을 해도 이게 사실 브랜드 펜을 만드는데 가장 모든 얘기가 다 담겨 있는 건데 잠깐만요. 일단 제가 그 고객 집착 사고라고 써놓긴 했는데 사실은 이걸 제가 시나리오 깨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팬덤을 만든다? 고객들이 우리 브랜드의 팬이 된다?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이 브랜드가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경험을 넘어서야 돼요. 그럼 사실 우리가 고객들한테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시나리오를 깨는 건데 프레타 방제가 되게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이 카페를 가서 커피를 시키면은 돈을 주고 커피를 받아서 나와요. 이게 그냥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프레타 방제는 가끔씩 어떤 게 있냐면은 커피를 시키러 갔는데 단골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그러면은 가게에서 그 커피를 그냥 무료로 줍니다. 그리고 내일 즐거운 표정으로 오세요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한번 딱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이 자주 가는 커피숍이 있어요. 오늘 약간 우울하게 딱 갔어요. 근데 단골이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커피숍 사장님이 오늘 커피는 무료로 드릴게요. 내일 즐거운 표정으로 와주세요 하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아요? 이 브랜드가 당연히 좋아지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예상치 못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산에 풍천 풍덕 그 민물 산삼 장어라고 있는데 이 친구가 매장 두 개 할 때 지금은 뭐 다섯 개가 넘는데 매장 두 개 할 때 제가 들었던 게 연매출이 70억이라 들었거든요. 이 친구가 되게 잘하는 게 뭐냐면은 정말 이 친구는 고객 집착 사고인데 고객들의 예상을 깨는 감동을 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여자 화장실을 딱 들어갔어요, 식당에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딱 이것 떠오르시죠, 여러분? 근데 그 친구 가게가 잘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객들한테 어떻게 감동을 주냐면은 여기 가면은 록시땅급의 핸드크림이랑 그다음에 딥티크급의 향수가 있어요. 여자 화장실에. 여러분 이런 거 예상해 보셨어요? 못 하셨죠? 이러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브랜드 팬이 생기는 거고. 근데 그 우리가 보통 이게 만족이라는 기준에서만 바라보니까 고객들한테 팬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건데 하나 더 볼게요. 실제로 제가 이 가게를 가서 단체로 이제 방문해서 회식을 했어요. 우리 그 아는 모임에 계신 분들이랑. 그래서 사진을 찍어주세요라고 했더니 종업원이 와서 사진을 짤칵 찍어주는 거예요. 제 핸드폰으로.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예상을 한 거잖아요. 친절하게 잘해줬으면 만족이겠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족을 넘어서는 즐거운 혹은 유쾌한 경험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저한테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더니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갖고 와서 짤칵 찍더니 저렇게 예쁜 카드에 담아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의도 아시겠어요? 예상치 못한 게 계속 나와요. 시나리오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 제가 개인적으로 친한 대표님이 있는데 이 친구도 식당으로 되게 초기에 엄청, 그러니까 사실 테이블 한 11개로 연매출 24억, 24억 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는 친구거든요. 여기는 이런 소비자 경험을 제공을 해요. 잘 봐요, 여러분. 등갈비를 파는 곳인데 여러분이 등갈비를 먹었어요? 맛있다. 만족이잖아요. 근데 이 집에 만족을 넘어서는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 지금 짜장면을 먹고 있는 모습이 여기 대표님이신데 고객들이 밥을 먹고 딱 나오면은 대표가 혹시 지하철역까지 가세요? 라고 하면은, 내려가면은, 저희 인력거로 손님을 태워다가 전철역까지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런 거 예상하셨어요? 못 하셨죠? 이게, 알다시피 지금은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이제 스티커로 나와서 하는 정도인데, 이게 초기에 이런 거 나왔을 때 되게 이슈였잖아요. 이슈였던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집에서 하지 못한 경험들이었어요. 예상치 못하게 알바라는 나이가 글을 써서 사장님 몰래 서비스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한테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는데 고객들이 예상했던 일을 겪으면은 만족이라고 얘기해요. 어? 여기 맛있을 거야? 여기 친절할 거야? 하고 식당을 갔어요. 근데 맛있고 친절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만족입니다. 이제 뭐 이커머스 쪽으로 한번 볼게요. 나이가 샴푸를 시켰어요. 샴푸를 시켜서 샴푸가 배송이 돼서 왔는데 좋은 샴푸가 정해진 날에 배송이 왔어요. 그럼 이건 만족이에요. 브랜드 팬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만족을 넘어서는 거예요. 샴푸로 치면은 샴푸만 시켰는데 조그만 린스 패키지 같은 게 있고 사장님이 간단한 편지가 있는 거죠. 샴푸를 주문하셨지만 저희가 잘 만든 린스도 같이 동봉해 드리니 써보시고 좋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래서 저는 아시는 분 아실 건데 영어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학원에 많이 오시는 분들한테 뜬금없이 오래 다니신 어머님들한테 꽃꽂이 클래스를 열었어요. 그냥 뭐 우리가 했던 얘기는 이거예요. 5월에 가족의 달이니 우리 꽃 선물할 일 많으신데 사서 하지 마시고 정성껏 직접 만들어서 선물을 해보시라. 이거 끝나고 나니까 어머님들이 이런 피드백 주시는 거예요. 학원을 이렇게 애들 많이 보내봤는데 꽃꽂이 클래스 하는 학원은 처음 와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가 됩니까? 우리 브랜드 팬이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국내에 가서 우리 학원을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브랜드를 더 좋아하니까 아이들을 계속 보내주시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고객들한테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책 쓰기 클래스도 하고, 이런 강연도 하고, 왜냐면 이게 딱 고객들한테 예상치 못한 걸 주는 건데, 경험인데, 영어 학원은 영어를 되게 잘 가르치잖아요? 그럼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만족을 넘어서는 게 이렇게 꽃꽂이 클래스를 하거나, 예상치 못하게 책 쓰기 클래스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강연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원이 브랜드 팬을 모을 수 있었던 거는 고객 중심의 사고에서 고객들한테 어떤 예상치 못한 경험을 줄까? 어떤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줄까에 집중을 되게 많이 해요. 이게 그 통계 자료로도 있는데 벤치가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벤치가 어떤 조사를 했냐면은 얘네들이 벤치를 구매하고 탑승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세 가지가 나왔어요. 일단 불만족한 그룹이 있어요. 근데 재구매 확률을 봤더니 불만족을 했는데 10%가 재구매를 했대요. 그러니까 벤치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뭐 대체할 만한 브랜드가 없으니까 재구매를 했어요. 근데 만족한 그룹이 지금 여러분 PPT 보시면은 뭐몇 프로가 재구매를 했다 그랬죠? 29%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만족했다고 얘기하고 70%는 안 샀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경쟁 제품과 대체 제품이 너무 많아서 고객들이 이전처럼 만족만 늘어오는 우리 제품을 계속 구매해 준다거나 우리의 브랜드의 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있어요? 마지막에 제가 말한 추억이나 예상치 못한 경험을 희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희열을 느낀 그룹의 86%는 재구매를 했대요. 그러니까 벤츠가 싫어요? 10% 재구매했습니다. 뭐 만족해요? 30% 재구매를 했어요. 근데 나 진짜 좋은 경험을 했다고 한 사람들은 86%가 재구매를 했어요. 자, 제가 하고 있는 영어 학원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학원 어땠어요? 별로예요. 근데 별론데 딱히 가까운 학원이었고 이만한 학원이 없으면 10% 정도는 다닌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족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만족했다고 얘기했는데 뭐 경쟁 학원이나 딴 데 뭐 괜찮은 데 없나 하고 30%는 재구매를 했지만 70%는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희열을 느낀 고객들 어떻게 한다고요? 86%가 재구매를 해요. 벤츠가 했던 거는 뭐 에어포트 서비스나 여러 가지 자동차 말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여러분이 사업하시는 관점에서 고민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만족만 주고 계세요? 아니면 만족을 넘어서서 추억을 주세요? 그냥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면 되게 답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고객들이 더 재구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브랜드 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만족만 시키려고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고객들한테 예상치 못한 경험을 시나리오 깨기를 통해서 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 마스터스 오브 스케일이라는 책에서 이걸 보고 진짜 이게 제 책상에 붙여놓은 거거든요. 이게 너무 좋은 게 여러분도 이제 펜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여러분이 이거 그냥 사실은 프린트해서 책상 앞에만 붙여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늘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잘 봐요. 이게 에어비앤비 사례인데 그 대평가가 이 얘기를 해요. 서비스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대신 당신이 너무 좋아서 흥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나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랑할 서비스를 개발하면 무엇이 필요할까요?와 같은 더 크고 과감한 질문을 던졌어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샴푸를 팔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자, 샴푸를 더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요?라고 묻는 대신 여러분 샴푸가 너무 좋아서 소비자가 흥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거나 아니면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샴푸를 자랑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 까요 관점의 변화가 느껴지세요? 저도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제 강의를 뭐 원래 그냥 하던 일이 영어 강의를 팔아오고 마케팅 강의를 팔아오고 있는데 저도 사실 이 고민 되게 많이 해요. 그냥 우리 수강생들이 마케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라고 묻는 대신에 이 강의가 너무 좋아서 흥분하게 만들면 어떻게 할거나 아니면은 내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이런 강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아, 저도 찾고 있는 단계죠. 아무튼 근데 오늘 그래서 강의 들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순수익에 관한 전자책이랑 그다음에 브랜드 서클에 관한 그 실제로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걸 드릴 거거든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저도 이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료 강의지만 이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듣고 "야, 여 강의를 들었더니 이런 것도 주더라."라는 말들을 만들어내면 려면은 뭘 해야 될까? 그럼 저도 그냥 그렇게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 관점인 거죠.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진짜 마케팅이나 브랜딩에 관해서 도움이 필요해서 듣는 건데 이 사람들한테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고객 집착이라는 이 말이 너무 좋은데 잠깐만요. 아, 댓글이 떠서 볼게요. 아, 이하나 님이 "오 감사합니다." 박소희 님이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오베엘 김장현 님이 저한테 개인으로 DM을 주신 게 "중간중간 이해하셨으면 7번 입력해 주세요. 행동 유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했어요. 여러분의 행동을 제가 좀 유도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냥 이거예요. 저 사실 베조스를 사실 사람들이 이제 직원 관리 부분에서 약간 뭐 선호도가 갈리긴 하는데 일단 고객 집착 쪽에서는 전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봐요. 그럼 이제 읽어 드릴게요. "우리를 남다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그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고객 중심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고객이 아닌 경쟁자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남다른 이유입니다." 아,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하는 입장에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은 저도 사실은 이런 거 보면서 많이 배워요. 아, 강의를 하면서 "다른 강사는 이런 걸 해 준다던데."가 아니라 그냥 고객들이 내 강의 듣는 수강생들이 뭘 원할까? 그냥 이것만 더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고가 바뀌는데 여러분들도 그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른 거는 경쟁력 분석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쟁력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냥 진짜 우리 고객이 뭘 원할까를 계속 고민하면은 아마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아마존이 했던 건데 고객 집착 사고가 브랜드 패널을 만드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고객님께서 아마존 비디오 온 디맨드로 카사블랑카를 시청하던 중 비디오 재생을 원하지 못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불편을 끼치드려서 죄송합니다. 환불해 드렸습니다. 곧 다시 뵙게 되길 바랍니다. 자동 이메일인데 이게 뭐냐면은 고객들이 컴플레인을 해야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얘네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말하기 전에 뭔가 문제가 발견되면은 먼저 환불을 해 주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환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들이 불편한 상황을 겪으면은 자동적으로 이 불편한 그 경험을 없애기 위해서 회사 내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많이 팔자, 잘 팔자도 중요한데 고객들의 경험도 중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혹시 불편한 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객 관점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많이 팔려는 회사들이 이런 걸 고민을 하겠습니까? 단순히 많이 팔려는 사람들은 "야, 경쟁사 안 하는데 우리가 굳이 해야 돼?"라고 하겠지만 아마존이 저렇게 큰 회사가 될 수 있었던 거는 경쟁사가 하건 안 하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 경험을 최대한 즐겁고 유쾌하게 만들기 위한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저런 식들의 서비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행동을 유도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혹시 이까지 이해가 잘 되셨으면 7 번을 눌러 주세요. 전 시키는 대로 되게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치지 루피 님께서 7, 김용민 님이 777, 최민성 님이 77, 훈수 님 8번 누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중에 Q&A 시간이 있으니까 Q&A 때 그때 질문하고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은 미리 남겨 놓으시면 나중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스토리인데 브랜드 철학인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단 뭐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브랜드 팬을 만들기 위해서 그 러쉬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 팬덤이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 좋아요. 화장품 잘 만들어요." 대신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화장품의 우수성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저희의 브랜드 가치는 생명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
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들이 뭘 하냐면요. 러쉬는 동물 실험을 안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화장품 회사들이 동물 실험을 하거든요. 얘네는 사람한테 직접 실험을 해요. 재밌는 거는 그 러쉬가 생각하는 브랜드 철학은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소비자들에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얘네들의 가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물을 다 삭제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한때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가 인간들의 삶을 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서 얘네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계정을 없애진 않았지만 계정의 게시물을 다 지우고 가보시면 알 건데 써놨어요. 저희는 저희의 브랜드 철학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런 식들의 우리의 브랜드 철학을 알리면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브랜드 팬이 생기죠.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브랜드 철학은 환경 보호예요. 얘네들은 TV, 신문 광고, 지명 광고에다가 이 자켓을 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사지 말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최대한 수선하게 해주고 사람들은 이런 브랜드 철학을 좋아하는 거예요. 무지 같으면은 이 정도면 됐다. 그러니까 무지가 여러분 되게 놀라운 게 아시다시피 이런 브랜드 철학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지는 이 브랜드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무지가 뭘 팔아도 다 사게 만들어요. 무지는요, 여러분, 무인양품요. 문구류도 팔고, 뭐 가구도 팔고, 신발도 팔고, 가방도 팔고, 양말도 팔고, 음식도 팔아요. 강남역에서는 도시락도 팝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얘네들이 호텔도 운영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주택 사업도 하고 있어요. 왜 가능한지 아세요? 브랜드 팬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인양품이면 믿을 수 있겠지. 무인양품이면 신뢰할 수 있겠지라는 이런 로직 때문에 뭘 팔아도 사는 브랜드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얘네들은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브랜드의 철학을 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하지라면은 제가 이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사이먼 사이넥이라고 골든 서클이라고 한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건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 이제 골든 서클이 우리 나중에 기업 사례로 얘기를 할 건데 Y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행동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결과물이다. 그래서 이 사례를 보여줄게요, 여러분. 보통 통상적으로 컴퓨터를 팔면 이렇게 팔아요. 우리는 훌륭한 컴퓨터를 만듭니다. 그것들은 매우 아름다운 디자인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합니다. 이 컴퓨터를 구입하고 싶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식들의 얘기를 해요. 우리 컴퓨터 잘 만들었어요. 구매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브랜드 팬덤이 아주 강하기로 유명한 우리 애플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현실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를 믿습니다. Think different. 그래서 디자인이 아름답고 다루기 쉬운 사용자 친화적 제품으로 현실에 도전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뛰어난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삼성도 이제 그런 식들 얘기를 하지만 그냥 극단적으로 약간 얘기를 하면 이런 식이에요. 삼성은 우리 핸드폰 너무 좋아요. 사세요를. 아이폰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저희는 수려한 디자인과 사용자 편의성을 우리가 제품을 만들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하여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맥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철학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고객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제가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어필할 건데 저는요 사업 경력이 이만큼 있고 저는 마케팅 기술이 이렇게 뛰어나고 그럼 제 강의를 들으면 도움됩니다. 들으세요. 여러분 저는 제 삶의 목표는 제가 갖고 있는 마케팅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1,000명의 사업가를 성장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게 더 끌리세요? 정답은 나와 있죠. 여러분도 이거예요. 저는 샴푸를 팔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사람들에게 좋은 제품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게 저의 사명이고요. 그리하여 첫 번째 아이템으로 샴푸를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식들이 어필이 되는 거죠.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이거를 왜 만들고 왜 이 사업을 영위하는지를 먼저 고객들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 팬이 되는 거예요. 이하나님이 역시라고 추임새를 넣어주셨어요. 온라인 강의, 줌 강의를 할 때는 여러분 이런 댓글들이요 엄청난 저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됩니다. 잠깐만요.
이 스토리 CEO인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제 브랜드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사실 대부분 이제 제가 만나는 대부분 이제 작은 비즈니스를 하시니까 이거 막 브랜드로 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작은 사업자님들한테 팬덤을 만들기 위한 브랜딩으로는 사실 CEO 이야기를 활용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 세 가지로 나누는데 1번은 제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창업 신화 CEO예요. 그냥 막 사업을 막 기깔나게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이런 자서전을 통해서 테슬라이 생깁니다. 테슬라의 스토리를 알고. 왜냐면 우리 사람들은요,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그 사람과 친하다고 이제 친밀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응원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식들, 뭐 배달의 민족이나 배틀그라운드나 유난 도전이나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고 힘든 역경을 겪고 이만큼 올라왔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원래 영웅적 서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큰 회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하늘에 순수익 500%도 상관없어요. 그냥 고객들한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 생활 하는 것보다 좀 더 벌려고 했는데 지금 이만큼 했어요. 역경이 있었어요. 근데 올라왔어요. 이 서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보면 다들 어려움에 관한 얘기들이 꼭 등장을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이런 서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약간 우리 인간들은요. 뭐 성악설 성선설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이견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착한 걸 선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팬덤을 만들어주는 것 중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본 시나드라고 파타고니아 CEO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사람들이 막 저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 나는 저 브랜드가 좋아 팬덤이 생겼어요. 그다음에 지금은 약간 사업이 접긴 했지만 탄스라고 그 신발을 하나를 사면은 제3세계에 있는 신발이 없는 애에게 보내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 오늘 브랜드 팬덤 얘기했는데 왜 망한 회사를 갖고 와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 얘기는 이겁니다. 창업가의 스토리가 아무리 좋아도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들의 기준을 눈 맞춰가지 못하면은 브랜드 스토리만으로는 힘들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는 좋아야 된다. 왜냐면 사람들이 가끔씩 이런 얘기하면은 막 브랜드 팬덤에 관해서만 집중하는데 우리는 결국 기본적인 건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평균 이상의 서비스와 제품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지 브랜드 스토리도 먹히고 고객 집착 사고도 먹히는 건데 일단 기본적인 걸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이걸 갖고 왔습니다. 친근한 CEO, 우리가 이제 뭔가 생각하는 데는 CEO들도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라고 여기면은 이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 높아지는데 오뚜기 회장님도 자기 따님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우리는 저런 걸 보고 와 유쾌하네 호쾌하네라고 하면서 좋아하게 되고 사실 저렇게 꼭 저 정도 급의 사업가가 아니더라도 여기 인블리 같은 그냥 인플루언서잖아요. 인블리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원래 화장품을 파는 친구였어요. 아니 옷을 파는 친구였는데 호박즙을 팔아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 아세요?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인블리를 욕할 때 스스로 신녀라고 칭하는 팬덤을 가진 고객들이 언니 세상 사람 뭐라고 해도 저는 언니 편이에요라고 하고 계속 브랜드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쁘게 활용하자는 게 아니라 브랜드 팬덤이 있으면 좋은 게 여러분들이 사업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여러분들을 강력히 지지하고 물론 이걸 나쁘게 활용하면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쓰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우리가 그런 스토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고객들이 우리 브랜드의 팬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이 인플루언서가 나는 오히려 더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이유를 분석을 해보면 보시다시피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이 이렇게 커지는 게 사람들이 여전히 공감 가는 거는 그럼 사실 잠깐만요. 이, 이재용 회장님이 사업 강의를 한번 들으실래요? 들을 수 있겠죠, 누군가는. 근데 사실 공감 잘 안 가잖아요. 인플루언서 시장이 커지고 여러분이 작은 브랜드를 하지만 여러분의 사업 이야기가 사람들이 공감 가는 게 나와 비슷한 사람이 무언가를 하는 거에 관해서 우리가 약간 응원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원래 인간은 비슷한 사람을 선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연, 지연, 혈연이라고 막 패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이에요. 외국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같은 고향 사람 좋아 끌리게 돼 있고요.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 끌리게 돼 있고 같은 핏줄이 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유사하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은 아, 저 사람을 응원하고 싶다. 저 사람이 파는 샴푸를 사고 싶다. 저 사람이 하는 식당에 가고 싶다. 저 사람이 파는 강의를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심리학적으로 이거 찾아봤더니 이게 심리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관계가 없어도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식들의 정보를 습득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사람과 실제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물론 일방적인 관계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잘 되길 바라고 이 사람을 응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실은 한 번도 안 만나봤지만 응원하는 운동선수도 있을 거고요. 응원하는 정치인도 있을 거고요. 응원하는 사업가도 있을 거고요. 응원하는 친구도 있을 거잖아요. 아, 친구는 다르다. 만난 적 있으니까. 근데 만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그게 심리적으로 그렇게 된대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버진 그룹의 회장님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그 회장님을 되게 응원해요. 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 사람이 저는 몰라요. 여기 박소님 얘기하신다. 나만 아는 내적 친밀감? 저 이게 진짜 맞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브랜드 팬덤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에 관한 브랜드 철학이라든지 사업의 철학에 관한 얘기들을 고객들한테 하고 고객들에게 이걸 공감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슈퍼스타가 아니어도 돼요. 꼭 슈퍼스타만 되면은 연예인 광고하는 연예인 마케팅 시장만 계속 커져야 되는데 지금 일반인들이 하는 인플루언서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잖아요. 우리 소비자가 원하는 거는 이전과 다르게 일반인들도 유튜브를 하고 인스타를 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이런 얘기들에 관해서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팬 찾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전에 내가 컨설팅 갔던 회사에서 브랜드 팬클럽 모임을 하자 그랬더니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님, 제가 브랜드 팬클럽을 하면요, 한 3명 정도 올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표님, 아니, 100만 유튜버도 한 명부터 시작하는 거다. 당신은 살면서 누군가의 팬이 돼본 적 있냐? 없대요. 뭐 가수고 뭐고 팬클럽 이런 거 가입한 적 없대요. 근데 당신이 하는 사업에 브랜드 팬클럽에 3명이 온다는 거는 진짜 놀랄 일이다. 당신이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건데. 그래서 즐겁게 생각하고 한 명부터 시작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브랜드 팬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럼 그 생각 들어요. 아, 내가 뭐라고 브랜드 팬이 되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을 키워나가다가 그 사람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그 얘기했는데 난 이게 되게 공감이 갔어요. 한 달에 순수익 1000만 원을 버는 방법은 나에게 기꺼이 10,000원을 줄 수 있는 사람 딱 1000명만 모으면 된대. 당연히 처음부터 그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근데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을 늘려가는 단계에 있어서 그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펜을 정의학이라고 내가 써놨는데 펜을 만듭시다라고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이제 제 팁이에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24개월 이상 다닌 사람을 펜으로 정의하거나 왜냐면 그냥 펜을 모으자고 하면 사실 이게 잘 그렇거든요. 잘 봐요,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랑 8시간 일합시다는 결과론적으로 달라요. 세부적인 목표가 이룰 확률이 높아져요. 야, 우리 브랜드 펜을 만듭시다가 아니라 여러분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제품을 1,000만 원 이상 산 사람, 우리 식당을 7번 이상 온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을 24개월 이상 온 사람을 팬이라고 정의하고 그 숫자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훨씬 더 브랜드 팬을 모으는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브랜드 열광 지수도 좋고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당신에게 나이키는 어떤 존재인가? 1번 별 생각 없다. 2번 나쁘지 않다 생각한다. 3번 좋아한다. 4번 애착을 느낀다. 5번 푹 빠졌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 번호가 1번부터 5번까지 있으니까 제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채팅창에 번호를 쳐주세요. 당신에게 나이키는 어떤 존재인가? 1번 별 생각 없다. 2번 나쁘지 않다 생각한다. 3번 좋아한다. 4번 애착을 느낀다. 5번 푹 빠졌다. 이한나님 2번, 김용민님이 2번, 김장현님이 4번, 박주현님이 3번, 훈수님 2번. 4번, 5번이 없네요. 4번은 김장현님만 있고, 현대훈님 4번, 최신영님 3번인데, 재밌는 건요, 여러분. 저희 YC 칼리지는 이걸 해요. 수강생들한테. YC 칼리는 어떤 존재인가?
봐요. 푹 빠졌다 몇 명입니까? 16%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 또 했더니 푹 빠졌다가 19%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펜을 만들자가 아니라, 야, 어떻게 하면은 다음 설문조사에서 우리 수강생들이 푹 빠졌다는 얘기를 하지? 그럼 뭘 해볼까? 뭘 해줘야 될까? 어떻게 고객을 대해야 될까? 손다운 님이 빨간색 펜을 그으셨어요. 이게 가능하구나. 아무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안 없어집니까? 아무튼 그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펜 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요. 고객이 바로 펜이 되는 경우는 없고요. 단골이 펜이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만족한 사람이 존재를 해야지 펜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그 탐스 같은 경우도 브랜드 펜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니까 팬덤이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단골을 만드세요. 1차적으로 내 제품을 만족한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 브랜드 펜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저도 요새 이렇게 이메일을 매일 보내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팬덤을 만드는데 크게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뉴스레터 보내는 거. 왜냐면 배달의 민족도 저렇게 팬클럽을 운영을 하다가 회사가 너무 커지고 이 팬클럽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스티비 통해서 뉴스레터 보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스타도 좋긴 한데 인스타는 이제 자연 도달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요새 릴스로 바뀌면서 불특정 다수한테 많이 오픈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불특정 다수한테 브랜드를 오픈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신규 고객을 모으는 관점에서는 중요하지만 우리는 지금 단골들을 팬으로 만드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레터로 일단은 우리 기존의 우리 단골분들의 뉴스레터를 발송을 하면서 우리 브랜드의 팬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브랜드 철학을 뉴스레터를 통해서 그냥 담는 거예요. 그럼 거창한 얘기 안 해도 돼요. 아, 오늘 이렇게 제품을 만들려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해결했어요. 직원들이랑 오늘 우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객들에게 좋은 제품을 만들고 고객들한테 집착하고 있는지 그런 에피소드들만 꾸준히 써도 우리의 단골들은요, 우리들의 팬이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팬 커뮤니티인데 고객들이 놀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거죠. 헐리 데이비스는 호그라고 이렇게 팬 커뮤니티가 있고 샤오미 같은 경우는 미펀이라고 이렇게 브랜드 팬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줬어요. 사실 이게 심리학적으로 우리 인간들은요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가 세 번째 욕구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 소속되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 모임이나 이런 것도 하나씩 다 있으실걸요? 대부분. 그게 여러분들이 그냥 인간이 가지는 당연한 감정이에요. 근데 우리의 그 소속감의 욕구를 브랜드라는 이름 아예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팬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줄 수도 있고, 뭐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저는 이거 같아요. 그 단골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팬이건 단골이건 우리 제품을 이미 많이 사준 사람들한테 차별화된 베네핏을 주는 거예요. 제가 공평정대 뭐 이런 건요.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지만 비즈니스에서는 철저하게 고객을 차별해야 돼요. 엄청 좋아하는 고객과 나를 그냥 아까 3번처럼 그저 그렇다 별 생각 없다는 고객과 똑같이 해주면요. 브랜드 팬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 팔떡식당이라고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식당 여기는 브랜드 팬만 먹을 수 있는 볶음밥이 있어요. 메뉴판에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단골들이 친구를 더 자주 데리고 온대요. 잘난 척 하려고. 야, 여기 봐봐. 메뉴판에 없지? 나는 이 집의 팬이라서 나는 먹을 수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제품을 좋아하고 자주 사주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만 특별하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그 YC카드 찐팬 베러미 혜택 알림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혜택을 다 정리를 해서 우리 학원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 여기 보면 베러미 되는 거 써져 있어요. 어덜트는 13개월 이상 등록자, 주니어는 25개월 등록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혜택을 주려고 여러 가지 내용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봤더니 뭔가를 받은 고객들은요, 무의식적으로 그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어요. 이는 브랜드 층송도 증가, 반복 구매, 그리고 긍정적인 입소문 확대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잘 봐요. 그 종로의 금은방을 가면은 비타 500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상호 호혜성의 원리예요. 우리 인간이요. 그렇게 비타 500을 먹으면은, 아이, 그래도 이 집에 사지라는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안 먹습니다. 그냥 미안한 마음이니까. 그러고, 그 사실 자동차나 이런 큰 비싼 거 상담원들이 흔히 쓰는 전략인데, 일단 최대한 오래 상담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물론 가격에 엄청 민감하신 분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겠지만, 통상적인 인간의 심리는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한 시간 동안 이 자동차를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사람한테 뭔가 보답을, 혜택을, 뭔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심리적으로 이분을 선뜻 내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가면은 길게 설명하면요. 보통 2, 3분 안에 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받고 내가 원하는 정보 먹고 더 이상 말을 하지 말라고 하죠. 사실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뭐를 내가 펜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까를 모르겠더라고 하시면요. 제가 많이 썼던 방법인데 이것만 고민하시면 돼요. 당신의 제품이 사라진다면 몇 명이나 아쉬워할까? 제가 이 고민 많이 했거든요. YC 칼리지가 사라지면 몇 명이나 아쉬워할까? YC 칼리지가 없어졌는데 애들이 YBM이나 파고다를 아무 걱정 없이 잘 다녀. 그럼 저는 뭔가 특별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특별한 가치가 팬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한번 외국인과 파티도 하고 미니 클래스도 하고 이것저것 한 이유가 우리 학원이 없어지면 사람들 막 아쉬워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요소가 예상치 못한 경험을 주고 시나리오를 깨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라지면 몇 명이 아쉬워할까요? 몇 명이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제품을 쓰다가 여러분의 가게에 온 사람들이 다른 가게를 가거나 다른 제품을 쓰면은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요새 사업적으로 제가 정리한 게 있는데, 여러분 살 빼는 방법 빌려드릴게요. 적으셔도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13kg 뺐습니다. 덜 먹고 더 운동하면 돼요. 놀랍죠, 여러분? 별로 표정들이 다들 저를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시는데, 원래 이게 오프라인에서는 빵빵 터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중요한 건 저도 그냥 그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게 우리가 덜 먹고 더 운동하기의 방법의 문제죠. 어떻게 더 운동을 하거나 어떻게 덜 먹냐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사업에도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방법상의 문제는 있지만 우리 사업이 성장하는데 뭔가 공식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찾은 게 고객 중심 성장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사실 내가 봤더니 덜 먹고 더 운동하기처럼 뻔한 얘기긴 한데 모든 비즈니스가 이 잘 되는 비즈니스는 이 네 개의 과정이 무조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이렇게 막 제가 이렇게 영어로 막 어렵게 써놓긴 했는데 그냥 쉽게 딱 설명드릴게요. 일단 사업 여러분의 매출 높이기 위해서는 1번은 고객 관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품 좋다는 건 의미 없어요. 고객 관점에서 여러분의 제품을 사야 될 이유가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의 제품을 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다. 식당 하시는 분들은 맛있고 친절해요. 맛있고 친절한 거요? 다른 가게도 다 갖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경쟁 제품이 아니라 여러분의 제품을 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의외로 이런 걸 생각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냥 우리 제품 좋으니까 사야죠. 라고 얘기하는 거.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니까요. 내 입장이 아니라. 학부모 입장에서 다른 영어 학원이 아니라 우리 학원에 와야 되는 이유를 고민해야 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케팅 강의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 수업 잘해요? 이건 안 먹혀요. 수강생 입장에서 다른 강사가 아니라 다른 마케팅 수업이 아니라 문영어 마케팅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순수익이에요. 여러분, 매출이 오른다고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매출이 오른다고 순수익이 자연적으로 같이 따라 올라요?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요, 그런 식의 로직이 형성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순수익에 설정하는 게 잘못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순수익 그 전자책을 드리긴 할 건데, 일단은 저는 광고하기 전에 이 두 가지를 꼭 설정하라 그래요.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사야 되는 이유를 명확히 하고요. 그 다음에 광고비를 포함해서 순수익을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안 돼 있으면요.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이 미친 듯이 물건이 나가는데 순수익이 남잖아요. 혹은 광고비를 미친 듯이 쓰는데 매출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고객 관점에서 여러분의 서비스나 제품을 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직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 순서대로.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팬덤이죠. 재구매 유도하는 거, 혜택을 준다거나, 예상치 못한 경험을 준다거나, 이게 마지막에 설정되는 단계예요. 물론 그 전에 브랜드 철학을 알리고 이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우리 제품을 구매해야 될 이유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 모델을 만들었고, 그래서 보통 제 강의 물어보시면은 보통 이 강의 제가 보통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는 요거를 같이 앉아서 찾아요. 종이에다가 같이 얘기도 하고 순수 구매 유도하고 순수도 하고. 그러고 저는 이 표현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 스스로가. 저는 늘 무언가를 파는 마케터입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껏 만든 상품을 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팔떡 대표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걔는요, 식당에서 손님이 없으면 전단지를 들고 뿌려요. 근데 물어봤어요. 너 나이도 많고 하는데 길 가는 사람한테 전단지 줬는데 안 받으면은 안 부끄러워 했더니, 형, 진짜 부끄러운 거는 모르는 사람이 전단지를 안 받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무언가를 사달라고 할 때 돈이 없어서 못 사주는 게 부끄러운 거다. 저도 사실은, 제 책 사주세요. 제 강의 들어주세요. 이 얘기 잘 못했거든요. 근데 얘의 말을 듣고 뒤통수를 맞은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상한 거를 팔면은 그건 사기꾼인데 내가 열심히 만들었고 최선을 다했고 도움이 되는 거를 하는 거는 저는 이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 관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운영하는 식당, 가게, 제품 열심히 만드셨죠. 그걸 왜 사라고 하는 걸 부끄러워해요? 인스타에 올리세요. 사라고. 사달라고. 전단지 뿌리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한테 난 저 사람이 저렇게 파는 게 싫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업에 나중에도 크게 도움이 되실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좋아하는 팬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지 4천만 국민을 모두 다 고객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시다시피 OBL이라는 이 곡과 같이 하는 거라서 일단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게 강의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부산하고 서울에서 강의가 20만 원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성장 모델을 같이 쓰는 건데 저희가 OBL 대표님께서 제안을 주신 게 오늘 12시까지 자정 12시까지만 신청하시면은 30% 할인된 금액으로 부산하고 서울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 만약에 저는 오프라인 강의를 못 듣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펜을 만드는 브랜딩이라고 여러분이 릴스에서 보셨던 조각조각 난 거 그 전체 강의가 20만 원인데 이거를 신청하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혜택은 요겁니다. 그리고 혹시 일단은 제 인스타거든요. 여기로 DM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자책 두 권 있죠. 펜을 만드는 브랜드 서클이랑 그다음에 순수익에 가는 전자책 두 권을 제가 링크를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 인스타로 DM으로 그냥 이렇게 전자책 두 권이라고 여러분이 딱 그냥 DM만 보내주시면은 이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저는 보냈나? 예, 전자책 두 권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Q&A를 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궁금한 거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그 채팅으로 물어보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오디오 키셔서 여쭤보시면은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디오로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해 주셔도 되고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편하게. 저희가 시간이 8시까지 있어가지고 8시까지 편하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아무도 질문 안 하셔서 노래를 불러야 되나, 제가? 제가 강의 다니면은 질문이 안 나오는 경우가 보통 두 차례거든요. 강의가 너무 좋았거나, 아니면 강의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거나,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그래도 약간 만족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아, 오케이. 이한나 님이, 오케이. 스토리텔링이 참 어려운데, 사람들의 공감을 살 만한 스토리텔링에 도움되는 책이나 글, 틀, 이런 게 있을까요? 아, 저는 그러면은 이한나 님한테 무기가 되는 스토리 추천드릴게요. 네. 무기가 되는 스토리 좋고, 근데 사실, 전 스토리 관점에서 뭔가 공식이 아니라 내 날 것 그대로의 이야기들이 좋은데, 그, 좀 특이한 얘기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제가 사실 명함에 옛날에 뭘 갖고 다니면, 저는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명함에 써놓고 다녔거든요. 저는 밥 세끼 먹습니다. 소주를 먹습니다. 이거는 잘 특별하지 않잖아요. 근데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는 특별하잖아요. 사람들한테 기억에 남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보통 사람이 하지 않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사실 사람들한테 호감을 끌어들일 확률이 더 높아요. 네, HB님이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저 무기가 되는 스토리, 픽사 스토리 틀로 몇 번 만들어 봤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극적 요소를 끄는 게 어렵더라고요. 아, 예. 도움됐죠. 아,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 아, 알겠습니다. 예, 요거 좋아요.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얘기들. 오케이. 브랜드나 지식 창업을 하려고 해도 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자신이 없는데, 일단 저 스스로 납득할 만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겠죠. 아니요. 일단은 본인이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 고객들이 중요한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식 창업을 하실 거면은 처음부터 돈 벌 생각 하지 마시고 본인이 만든 브랜드나 지식 창업으로 한 10명 정도 고객한테 내가 타겟을 하는 고객한테 무료로 주세요. 그 피드백을 받으세요. 그래서 6명, 7명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특징을 적어서 그 사람들한테만 파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이거는 고객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족했다고 해도 고객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돈은 누굴 통해서 내면 고객들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이걸 판단하지 마시고 고객 입장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박주환 님이 질문보다도 오늘 내용은 제가 하고 있는 업무와 사업에서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도 감사드리죠. 귀한 휴일 오후에 강의 들어주시는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릴스 보고 혹시 오신 분인가요, 대부분? 아, 릴스. 잠깐만요. HB님께서 대표님, 그리고 오늘 강의 녹화본은 제공이 될까요? 내용이 좋아서 몇 번 다시 보고 싶어서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서 OBL 대표님이 결정을 하셔서 공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지연 님이 아직 뭔가를 하는 게 아니어서 앞으로 하는 일을 고려할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HB님이 저는 OBL님을 통해서 왔습니다. 저도 OBL님을 통해서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녹화본을 제공하는 거를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게 강의 녹화본을, 대표님 강의 녹화본을 그래도 10만 원, 500원, 이 그 100원, 녹화본이 아마 용량이 좀 될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을 좀 다 한 번에 전달드리는 방법 제가 고민해보고 어 이제 그 신청해주신 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말씀드리게요. 최대한 전달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신영 님이 저는 지인이 소개해줬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8시까지라서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음, 감사합니다. 녹화본 여러 번 보면서 사회 접목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나 이틀만이라도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오별 대표님과 제품 홍보 시작은 인스타그램이 좋을까요?
잠깐만요. 제품 홍보 시작은 어떤 제품인지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인스타를 하건 네이버를 하건 중요한 건요.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내 고객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하는 거예요. 70대 할머니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파는데 인스타를 한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을 하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다음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강의 일정이 있나요? 다음 오프라인 강의가 저희가 일단 메일로 보내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10월 25일이랑 25일 부산, 26일 서울에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일정은 잡힌 건 없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12시 전에 결제하시면 저희가 30% 할인. 이한나님이 강의 너무 좋았어요. 사실 다 비슷한 이야기지만 대표님이 예시 자세히 이야기해 주셔서 이해 쏙쏙되었고 동기부여 진짜 잘해주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도 감사드리고요. 박수님이 그러네요. 어, 저는 아는 거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먼저 시작할지 감이 없습니다. 릴스를 통해 짤막이라도 해보고 있지만 자주 헷갈립니다. 아, 네. 이 현대우님은 일단은 그냥 어떤 식으로 먼저 시작할지에 관해서 가장 간단한 건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냥 일단 딱 5개만 팔자로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뭘 해야 할지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머릿속에 뭐 파시는지 모르겠지만 5개만 팔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5개를 팔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하시면 돼요. 그런데 5개를 팔아보는 거야. 그럼 감이 딱 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목표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5개 발생해 왔어요. 난데 나중에 고번쩍 하실걸요. 혹시 런업님 강의에도 참석하시나요? 하하. 런업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 저희 녹화 10월 OBL 오프라인 모임 연사님인데 그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빠서. 아니 시간이 되면 저는 참석하겠습니다. 이지아님이 녹화 볼 수 있... 왜 비웃습니까? 녹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오프라인 강의 궁금하네요. 11월 예정은요. 10월은 그렇고 11월도 저희 그 OBL에서 우리 김장현 대표님께서 짜서 보내올 거예요. 너무 지지부진 중인 오프라인 음식점인데 제일 먼저 시작해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실질적인 방법은 오늘 강의가 끝나고 종이를 펼쳐서 우리 가게에 와야 되는 이유를 한번 적어봐요. 그러니까 그딱 반경의 경쟁사들 딱 놓고 고객이 저 가게가 아니라 우리 가게에 와야 되는 이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가게에 옵니다. 잘 봐요. 1번 가게 음식이 맛있고 친절해요. 2번 가게 음식이 맛있고 친절하고 주차하기 좋고 애기 의자 있고 그다음에 뭐 서비스 메뉴 있고 뭐 있고 이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올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사람들이 손님이 없으면요. 그냥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우리 가게에 와야 될 일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세요. 예, 현도님 목표 5개만 팔자. 예, 그냥 이것만 집중하세요. 어떻게는 나중에 생각하고요.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는 거. 난 5개를 갈 거다. 인사이트에서 팔아보고 블로그로도 팔아보고 지인들을 만나서 팔아보고 5개 팔잖아요. 그러면 그때 뭔가가 옵니다. 아이디어가. 대부분 어떻게를 고민해요. 아니에요. 목표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준비한 게 여기까지고 질문이 없으셔서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